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5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예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된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생 이채은입니다. 저는 한국과 대만의 중학교 교사 ICT 활용 비교 연구를 ICILS 2023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소양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ECD에서는 러닝 컴퍼스 2030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소양을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잡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필수 소양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뒤따라 우리나라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으로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 수리와 함께 디지털 기초 소양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고 제시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소양 교육 강화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소양을 이와 같이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양은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활용 능력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는 능력,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정보를 윤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 등을 포함한다고 개념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OECD에서는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ICT 역량이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 함량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 만큼 교사의 역할 중요성이 함께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의 ICT 활용 전문성과 지원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ICT 활용 전문성에 대한 한계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탈리스 2018 결과를 분석해서 한국 중학교 교사가 수업에서 ICT를 자주 또는 항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OECD 평균인 53%보다 23% 낮은 30%로 집계되었다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김수혜와 신영석 연구자님께서는 피사 2018 분석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중등교사는 OECD 7개국 중 ICT 활용과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활동 수준이 가장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디지털 소양 교육 역량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연 외의 연구자님께서는 최근 연구에서 초중학교의 디지털 소양 교육이 일부 교사의 자발적 노력과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교 단위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희 연구자님 외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기본적인 ICT 도구 사용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ICT 도구를 활용한 수업 자료를 제작한다거나 ICT 사용과 관련하여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는 이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질 높은 수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계에 맞닿아 있는 만큼 우리나라 교사들의 ICT 활용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교사의 ICT 활용 실태를 분석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비교를 진행을 해보면 교사의 ICT 활용 관련 현상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의성 있는 방안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만의 사례에 주목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2023년에 진행되었던 국제 컴퓨터 정보 소양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만 학생들이 중학생의 컴퓨팅 사고력 영역에서 참여국 중 1위를 차지하면서 한국보다 높은 교육적 성취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ICILS 결과 컴퓨터 정보 소양적인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지만 컴퓨팅 사고력에서는 대만이 1위를 차지하고 대한민국이 2위를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대만에서는 어떻게 이런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반도체와 ICT 산업 강국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글로벌 AI 서버 생산 점유율을 90% 달성할 만큼 산업 발전과 학교의 ICT 활용 환경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대만 교사의 ICT 활용 실태를 국제 비교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교사 전문성 개발과 학교 차원의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교사 ICT 활용 실태는 어떠한가? 두 번째, 양국의 교사 ICT 활용 실태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양국의 교사 ICT 활용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ICILS는 학생들의 컴퓨터 정보 소양의 성취를 분석하는 국제 연구이지만 그 주변의 주요 맥락을 함께 조사하는 측면에서 교사 자료도 함께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사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하였고, 표집은 지역 규모와 학교 성별 유형을 고려하여 학교를 표집하고 학교별로 학생과 해당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15명에서 20명을 표집하는 2단계 층화 방식으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표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ICILS 2023에 참여한 한국의 중학교는 총 152개 교이고 표본 수는 2,053명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169개 교가 참여하였고 2,232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총 4,282명의 교사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고요. 다양한 변수가 있었지만 교사의 ICT 활용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교사의 ICT 활용 기간과 빈도, 그리고 교사의 ICT 관련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빈도와 앞으로의 참여 희망, 그리고 수업에서 ICT를 활용한 교수 학습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수준, 그리고 그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한 비중, 수업에서 ICT 도구를 활용하는 빈도, 그리고 교사가 학생의 ICT 기반 역량 개발이나 ICT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정도를 변수로 설정을 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척도는 보시는 바와 같고 신뢰도는 모두 0.6 이상으로 나와서 모든 문항에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문항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분석한 자료를 한번 같이 가져와 봤는데요. 교사의 ICT 활용 기간을 묻는 질문은 수업 준비, 수업 중, 수업 후 ICT를 활용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리고 수업 중에 어떤 IC, 어, 그 전문성 개발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것을 묻는 질문은 생산성 애플리케이션 활용 방법, 과목별 디지털 교수학습 자원의 활용 방법, 특정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ICT 활용 등과 같은 주제로 진행된 전문성 개발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ICT 도구를 활용하는 빈도에 대해서 묻는 질문으로는 어떤 ICT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묻고 있는데 학생에게 질문을 제시하는 퀴즐렛이나 카후과 같은 프로그램이나 앱부터 워드 프로세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기본적인 업무 활용을 위한 ICT 기술들, 그리고 동영상 및 사진 캡처 편집 소프트웨어, 그리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개념도를 작성한다거나 시뮬레이션이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거나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그리고 제가 문항을 다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응형 학습 시스템, 학생 데이터를 수집 활용해서 개인화된 자료와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소프트웨어라는 이제 화이트보드에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이러한 이제 새롭게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분석 방법은 SPSS 26.0 버전을 사용해서 빈도 분석, 기술 통계, 그리고 양국 간의 T 검정을 통해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고, 분석 과정에서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는 결집값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전체 표본수와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조금 간략하게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만 말씀드리면, 먼저 ICT를 활용한 기간이나 빈도 측면에서는 한국이 더 높았습니다. 수업 중 ICT를 활용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된다라는 질문에는 한국이 37.7%, 대만이 30.5%로 월등히 높았고, 수업 후 그리고 교내 외 전 영역에서 활용 빈도도 한국이 훨씬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를 희망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만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연수에 참여하거나 앞으로도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은 대만이 68%, 한국이 54%로 대만이 높았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평가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 또한 대만이 65%, 한국이 49%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 ICT 활용 수준에 있어서는 한국은 워드 프로세서나 파워포인트, 온라인 퀴즈 등과 같은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도구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면 대만은 디지털 교과서나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적응형 학습 시스템 등과 같은 체험, 시각화 중심의 고급 도구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도 이런 고급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CT 기술을 활용해서 활동을 진행한 수업에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한국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정보 윤리 중심 활동에는 학생들이 잘 참여한다고 교사들이 응답을 하였지만 시각 자료를 제작하고 가상 실험,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체험형 활동을 대만 교사들이 진행하였을 때 대만 학생들이 잘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요 결과에 따라서 이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의 경우에는 전문성 개발 주제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ICT 활용 연수나 워크숍 주제는 기초 ICT 활용에 집중되고 있고, 대만처럼 디지털 교과서,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적응형 학습 시스템 등과 같은 지속적으로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는 ICT 도구 연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 ICT 활용의 질적 수준 향상도 필요한데, 단순 자료를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ICT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와 탐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활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국 공통에도 함께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먼저 상호 보완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분석, 평가 중심의 수업 역량과 대만의 체험, 시각화 기반 수업 역량을 결합해서 공동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수업을 교류하거나 수업 자료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ICILS는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데, 질적 연구를 포함한 국제 비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단위의 디지털 교육 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의 한계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 연구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로 연락 주시면 질문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